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은 감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일단 감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감도 중요하지라고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감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작용을 하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어니스트님은 본인이 감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 매매 하시거나 그럴 때 좀 감에 의존해서 주식을 많이 하는 편인지, 물론 이제 감이라는 게 아무 그냥 맥락 없이 나는 이게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삑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니님이 하는 그런 스타일 안에 뭐 감이 좋은 사람은 더 수익을 많이 낼 것이고 감이 나쁜 사람은 좀 약간 좀 덜 먹거나 똑같이 하더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니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일단 답변 먼저 드리게 되면 저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감의 영역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감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감은 완전히 다를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은 주식 투자에서 감이라 하면은 이게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올라가는 자리, 떨어지는 자리, 여기에 대한 감과 촉, 막 요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일단 제외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맥락 없는 감이죠, 그거는. 네. 제가 이야기하는 감은, 저는 수급과 파동을 활용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감, 예측이라고 말하는 부분, 수급과 파동을 많이 관찰하고 많은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어떠한 파동 현상에서 이어지는 파동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 근데 이 될 것이다를 맞추거나 예측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죠. 가능성, 확률, 아니면은 선택의 경우의 수, 이런 조합값에서 특정 선택을 해야 될 때 가능성에 베팅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는 어느 정도는 감이 섞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 감에 의한 베팅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다, 이 플랜이 짜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게 갖춰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감각적으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각이 생긴다는 거는 그냥 눈대중으로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경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각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분야든 한 분야에 장인이 되면은 그 사람만의 감각이 생기듯 그런 특정 감각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생길 거예요. 모든 투자자분들은 실력이 향상되고 시간이 흐르고 꾸준히 훈련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의 감이 아니라 뭔가 좀 그 순간순간의 판단력에 도움이 되는 감각? 뭐 그런 정도인가요? 그렇죠. 그냥 제가 주식 투자를 운동에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만약에 권투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주먹을 뻗어도 되는 시점이다 라는 그 순간 찰나의 감각, 아니면 축구 선수가 지금은 패스하는 게 좋아, 지금은 슛하는 게 좋아, 그거를 판단하는 찰나의 감각,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특정 행동을 한다는 거에 100%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래도 근거는 있고 저래도 근거는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좀 감각에 의존을 하는 편인 거예요, 그러면? 그쵸. 만약에 축구 선수가 특정 시점에서 지금은 슛을 해도 돼 해서 슛을 했는데 그게 무조건 골인이 되진 않잖아요. 골대를 넘어가기도 할 것이고 골키퍼한테 막히기도 할 것이고 그냥 슛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분석은 차고 넘치게 나와요. 이 타이밍에서 뺏겼으면은 오히려 역습의 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슛을 하면서 경기 타이밍을 끊어주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잘한 플레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의 선택은 그 플레이어가 정하는 거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의 찰나의 포인트에서 어떤 행동은 선택할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 하지만 그 감각적 선택이 내가 매매하고 있는 전체 균형을 위협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뭔가 매매를 한다, 이 부분이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여기서 감이란 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렇게 쓰이지 않나요? 시장에서는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나 촉이 왔어, 이건 올라갈 거야, 막 요렇게 매매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채널에서 그 정도까지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약간 좀 실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저희 영상을 몇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안타깝지만 많이들 그러고 계시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투자에서 감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감 말고 훈련된 감은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내 감으로 인한 판단을
조금 더 자제하고 어떤 때는 조금 더 내 감에 의한 판단을 많이 활용한다던가 뭐 그런 차이는 없나요?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차이가 드러나나요? 그 안에서도 매매에 제 감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냥 구체적으로 비중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감으로 하는 행동은 매수의 경우에 2% 내외 그냥 매수 한 번 정도죠. 그리고 여기서 제 감에 더 많이 의존해서 더 깊게 들어가 봤자 한 6%, 8%? 즉 10%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총 살 비중이 100%라면 그 중에서 내 감으로 사는 거는 한 많아봤자 한 6, 7%, 8% 정도 된다 이 얘기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네. 그럼 그 순간이 겹치면은 막 100%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컨트롤 능력이 별도로 필요한 거죠. 그런다 하더라도 컨트롤이 가능할 때는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 감으로 했었던 매매가 그 사이에 다음 감이 오기 전에 해결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합이거든요. 매수가 계속 연속되느냐 아니면은 매수하고 매도가 섞여주면서 다시 매수가 가느냐 이 조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약간은 감으로 뭔가를 매수를 했어요. 일부 비중을. 근데 그냥 원활하게 이제 주가 흐름이 흘러가면서 그 매수분을 뭐 매도를 했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비중이 덜어졌다던가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감으로 또 선택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이제 이게 이해가 되려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해야지 오늘 얘기도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되게 언니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매매에서 그런 게 녹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되게 공감도 되고 저도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좀 사실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 저는 그냥 개인 매매를 하는데 언니님은 개인 매매도 하시지만 뭐 회사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 투자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저희 이제 클럽 회원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수많은 분들의 투자금을 일종의 관리해드리고 매매도 이제 단체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런 이 클럽 매매도 감을 좀 유도리 있게 발휘하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뭔가 좀 그걸 최대한 억제하시면서 합리적 판단을 하시는 건가? 이런 게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질문을 가져온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때요? 개인 매매랑 이제 뭐 그런 공식적인 매매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이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조금. 그러니까 클럽 매매도 감적인 부분이 반영이 될 땐 있어요. 어느 정도 시합을 이기거나 아니면은 극복하기 위해서 판단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개인 매매에 비하면은 제한적으로 하죠. 왜냐면 개인 매매는 저는 제 성향을 아니까 제 스타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클럽 매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기준 잡힌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굉장히 제약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당연히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합니다. 비중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개인 매매든 클럽 매매든 비슷하게. 그러니까 제 개인 매매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빈도의 차이를 조절하면서 컨트롤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고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떤 종목은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결정과 판단에 더 많이 영향을 주는데 감이 잘 맞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은 더 감각적으로 해도 그냥 이 종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의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듣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 경험에 대한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이 최대한 억제된 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자신의 그런 감각이 덧붙여져서 조금 더 유도리 있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과가 좋아지는 거지 기본 밑바탕이 없는데 스스로 이제 나는 감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그렇게 좀 자기 의지대로 좀 결정을 좀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러면 완전 그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완전 공감합니다. 네. 근데 그게 딱 순서만 정확하게 바뀌어도 자기 감각이 딱 더해지는 순간 진짜 효율이 되게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기본기가 깔린 상태에서 감각이 더해지면은 성장하고 진짜 디테일이 살아나면서 확 좋아질 수 있는데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감각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감각 때문에 결국에는 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감정에 무너지게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게 뭐 어떻게 구분하라는 거야 라고 이제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내가 이제 뭔가 좀 내 감에 의존하는 그 결정을 한번 하지 말아 보세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어쩌면은 뭘 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냥 내 감을 좀 빼고 하라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완전 백지 상태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그거는 기본기가 되게 빈약하거나 없는 상태인 거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자가 진단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 질문하고 연결되는 답변이기도 하고 아까 물어보신 답변이기도 한데 어느 때 감을 더 이렇게 확대해서 사용하느냐, 저는 제가 매매를 할 때 잽과 훅이란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잽은 그냥 살짝살짝 매매를 컨트롤하면서 조그만 비중만 가지고 매매하는 행위고, 훅은 조금은 더 과감한 비중으로 매매를 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잽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했을 때, 최근에 저희 클럽 안에서도 그런 매매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잽을 통해서 유리한 스코어를 확보해 나갔으면은 확보한 스코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활용해 가지고는 조금은 더 감각적인 부분을 트라이해서 섞어볼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요런 부분이죠. 매매의 전략이 쭉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오늘 자고 일었는데 기분이 상쾌하네, 몸이 가볍네, 머리가 맑네, 오늘은 좋았어, 감각적으로 플레이하는 거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예 뭔가 그런 건 아예 옵션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은. 그죠? 그걸 감각이라고 일단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고, 저희의 오늘 주제랑 완전 벗어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 커피가 너무 맛있었어, 오늘 감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존재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그러죠. 네, 그 감과 제가 말하는 감은 많이 다르다는 거를 꼭 표현하고 싶었어요. 자, 뭐 일단 저는 사실 좀 개인 매매만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 감각, 그냥 그런 막 밑도 끝도 없는 감 말고 이 감각이라는 거에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빼고서 다 덜어내고 진짜 담백하게 매매를 했을 때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이제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니스트님께서 이 클럽 안에서 매매하시는 걸 보면서 여전히 많이 배워요. 클럽 회원분들께서도 오늘 이 주제가 조금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제 클럽 매매를 보고 배워야 되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얘기가 좀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은지는 알 것 같은데 도대체 그 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뭔 차이가 있으며 기본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영상을 보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클럽에 오셔서 조금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클럽에 오셔서 막 나는 1억 천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으시면 오지 마세요. 주식을 일단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저희는 도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근데 이런 배움의 자세로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가면서 자산을 확장시켜 나가고 싶다, 이런 베이스로 저희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오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여전히 어니님하고 7년을 넘게 지금 이렇게 배우는 입장인데 여전히 배워요, 여전히. 근데 그 제가 바보라서 7년 동안 마스터를 못했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배울 게 계속 있어요. 앞에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당연히 유튜브로도 저희가 그 노하우를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도 해두시고요. 말씀드렸던 클럽은 저희 영상 하단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설명란에다가 적어놨어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공지 보시면 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